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강민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제 분석 과정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클리닝과 편집입니다. 오늘은 R에서 이 데이터 편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특히 dplyr 패키지를 중심으로 그 기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lyr 패키지를 간단히 오버뷰하고 이후에 dplyr 패키지 내의 주요 함수들을 사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성공은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전처리하는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 분석 작업의 80% 정도는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원시 데이터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불규칙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조작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R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조작과 전처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dplyr나 tidr과 같은 패키지들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불규칙성을 해결하고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의 데이터 조작 도구들은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편입니다. 즉, 이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R의 주요 데이터 조작 도구와 기법들을 소개하고 실제 예제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plyr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간결하고 읽기 쉬운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select 함수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의 열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filter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조건에 맞는 행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utate와 summarize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dplyr의 파이프 연산자와 함께 사용되어 여러 데이터 조작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 조작 작업도 몇 줄의 간단한 코드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dplyr 패키지는 CRAN-R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고 install packages dplyr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모든 변수를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정 변수만을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dplyr의 select라는 함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lect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열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dplyr 패키지의 핵심 함수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select 데이터 컬럼 1, 2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lect 함수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특정 열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데이터 마이너스 컬럼 3과 같은 표현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3을 제외한 모든 열을 선택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elect 함수는 다양한 아규먼트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lect data start with call 이라는 코드는 col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열을 선택하며, select data ends with name 이라는 코드는 name이라고 끝나는 모든 열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코드 예제는 select 함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cola, nameX라는 변수를
직접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한다면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만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분석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select 함수를 통해 특정 컬럼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dplyr 패키지의 filter라는 함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터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행을 여러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dplyr 패키지의 핵심 함수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필터, 데이터 컨디션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컨디션을 만족하는 행만을 추출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터 함수는 복수의 조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 데이터 컨디션 1, 컨디션 2와 같은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디션 1과 컨디션 2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나아가 필터 함수는 다양한 조건 연산자와도 함께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 데이터 컬럼 A가 5보다 크다 라는 코드는 COLA라는 값이 5보다 큰 모든 행을 선택해서 추출하는 코드이고 필터 데이터 컬럼 B equal value 라는 코드는 컬럼 B의 값이 value에 해당하는 모든 행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코드 예제는 필터 함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복수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들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select 함수와 함께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열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열을 값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dplyr 패키지의 mutat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tate 함수는 기본적으로 mutate data new column equal expression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expression을 계산한 결과를 new column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열로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mutate 함수는 여러 열을 동시에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utate data new column 1은 expression 1, new column 2는 expression 2라는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expression 1과 expression 2를 계산한 결과를 각각 new column 1과 new column 2라는 이름의 열로 추가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mutate 함수는 다양한 연산자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utate data AA는 컬럼 A 곱하기 2라는 코드는 컬럼 A에 할당된 값에 2를 곱한 결과값을 AA라는 새로운 열로 추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mutate data ratio는 컬럼 B 나누기 컬럼 C라는 코드는 컬럼 B를 컬럼 C로 나눈 결과값을 ratio라는 열로 추가하게 됩니다. 제시된 코드 예제는 이러한 mutate 함수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 내에 새로운 변수들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작업 플로우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ummarize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종종 데이터를 집계해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dplyr 패키지의 summarize라는 펑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집계해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summarize 펑션 내에서 데이터를 명기해 준 이후에 summary 값을 특정 칼럼에 대한 펑션으로 지정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 통계량으로 그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summarize 함수는 여러 요약 통계량을 동시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mmarize 데이터 stat1은 function 1 column 1, stat2는 function 2 column 2와 같은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1 열을 function 1 함수로 그리고 컬럼 2 열을 function 2 함수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각각 stat1과 stat2라는 이름의 요약 통계량으로 반환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summarize 함수는 다양한 요약 통계량 계산 함수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mmarize 데이터 min a는 min column a라는 코드는 컬럼 A의 열의 평균값을 계산하며 summarize 데이터 sum b는 sum column b라는 코드는 컬럼 B의 열의 합계값을 계산해서 할당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이러한 코드는 summarize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필요한 요약 통계량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량들과 그 특징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종종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정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dplyr 패키지의 함수는 orange라는 함수입니다. orange라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을 특정 열의 값에 따라서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orange 데이터 컬럼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 열의 값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orange 펑션의 경우 디폴트 값이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descending 이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range 데이터 descending column 이라는 코드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 열의 값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orange 함수는 동시에 여러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range 데이터 컬럼 1, 컬럼 2라는 코드는 먼저 컬럼 1이라는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컬럼 1의 열의 값이 동일한 행들에 대해서는 컬럼 2의 열을 기준으로 다음 정렬을 시행하게 하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예제 코드는 orange 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정렬 기준으로 선택한 이후에 데이터를 정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최초의 로우 데이터를 특정 아이디나 혹은 개체의 특징에 따라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orange 펑션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작업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펑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토픽은 dplyr 패키지의 groupby라는 함수와 파이프 연산자의 개념입니다. 해당 함수와 연산자는 앞서 살펴본 다른 펑션들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할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groupby 함수는 카테고리화된 데이터의 편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특정 열의 값에 따라 그룹화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판매량이나 혹은 매출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해당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한 이후에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groupby 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groupby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파이프 연산자의 경우 dplyer를 통한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서 전체 데이터 처리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해당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 처리 단계를 연속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룹 바이와 파이프 연산자라는 두 기능의 조합은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한 이후에 각 그룹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 그리고 서머라이즈 펑션을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해서 손쉽게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펑션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선택하거나 혹은 새로운 열을 추가하거나 혹은 각 그룹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등 다양한 연산 작업이 수행 가능합니다. 보고 계신 오른쪽 코드는 4개의 지역에 대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제입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먼저 그룹 바이 리전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역별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머라이즈 함수를 활용해서 각 지역의 총 매출의 합계와 최대 매출과 최소 매출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기능들을 앞서 다뤘던 펑션들과 조합해서 활용을 한다면 복잡한 데이터도 간결하게 그룹별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디플라이어의 주요 기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코드 구성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데이터 분석 과정이 훨씬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